84살에 충치 하나 없이 사신다고요? 잇몸에서 피도 안 나고 감기도 안 걸린다고요? 월급 전부를 드리는 비싼 치료제가 아니라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소금으로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 내어 마음챙김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40년 넘게 구강 건강 분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 흔하게 여겨놓치고 있는, 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지닌 건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소금물 양치입니다. 소금물이라고요? 그게 뭐 그리 특별한가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으로 얻은 변화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6살 이미경 할머니는 매년 목감기와 인후통으로 병원을 자주 찾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이렇게 약 먹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에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소금물 양치였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 하루 2번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시던 할머니가 일주일 후 웃으며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목이 아플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후로 3년 동안 목감기로 병원을 거의 찾지 않으셨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유사한 0.9%의 농도를 유지하면 삼투압 작용을 통해 인후 점막의 부기를 줄이고 염증 물질을 씻어냅니다. 또한 입안의 산도를 중화시켜 충치가 생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면역 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이런 구강 건강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입속 점막도 얇아지며 세균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침 분비량이 거의 멈추는 시간에는 입속이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69살 최영호 씨는 오랫동안 잇몸 출혈과 입냄새로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혈관이 망가졌대요. 혹시 입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입속 세균은 단순히 충치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염증이 쌓여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주염 원인균은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입니다. 이 두 순간에 소금물 양치만 하셔도 세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는 입안의 산성도도 낮춰줍니다. 세균은 산성 환경에서 가장 잘 자라는데 따뜻한 소금물은 입속을 중성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소금물 양치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 양치는 분명 좋은 습관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63살 정연자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연자 씨는 잇몸이 약하고 입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매일 소금물 양치를 했지만 충치는 여전히 생기고 입냄새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찬물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서 하루에 2~3번 헹궈요. 너무 짜서 빨리 뱉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좋다는 것도 잘못하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소금물의 농도와 온도를 잘못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짜게 타면 점막이 자극을 받아 입안이 더 마르고 구강 내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있어 이런 자극에 더욱 민감합니다. 반대로 너무 연하게 타면 살균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치를 해도 세균 억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적절한 농도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찬물은 피하셔야 하고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농도를 맞추면 입안 점막의 자극은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류는 입안만 헹구고 끝내는 것입니다. 소금물 양치의 진정한 효과는 목까지 닿았을 때 나타납니다. 그저 입안에서 몇 번 오물거리다 뱉는다면 이건 입안 청소일 뿐, 인후부의 세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양치를 할 땐 반드시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아하며 목까지 소금물이 닿게끔 30초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엔 이 방법이 어색하다고 하시지만 익숙해지면 목감기나 인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양치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연자 씨도 양치를 하자마자 찬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치 후 최소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입안 점막이 회복하고 살균된 상태가 유지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로 칫솔질을 대신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물 양치는 세균 억제와 산도 중화에 효과가 있지만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시고 이후에 양치를 덧붙이는 것이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68살 박찬용 씨는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서도 충치가 자주 생겨 고민이셨습니다. 칫솔질은 성실히 하셨지만 단 음식을 좋아해 입안 산도가 높아지는 편이었죠. 이분께는 식사 30분 후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살짝 넣은 양치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지만 2달 후 치과 검진에서 충치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놀라셨습니다. 입안이 덜 끈적거리고 개운함이 오래가요. 커피 마신 후에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소금물 양치는 잘만 사용하면 예방치료제가 되지만 방법이 틀리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처음 양치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하루 한 번으로 출발하시라고 권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려고 하면 금방 귀찮아지고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자기 전 한 번,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도 한 번,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소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첨가물이 없는 천일염이나 상품 소금이 더 좋습니다. 요오드나 기타 첨가물이 많은 경우에는 입안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중 언제 양치를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소금물 양치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하루 중 언제 양치를 하세요? 아무리 좋은 습관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물 양치는 타이밍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아침과 밤 이 2시간이 바로 양치의 황금 시간대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로 양치하는 건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수면 중 침 분비는 거의 멈추기 때문에 입안은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입속 세균 수는 기상 직후가 하루 중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세균까지 삼키게 되는 셈이 됩니다. 한 번은 70살 이경욱 씨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산다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마셨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건 좋지만 먼저 소금물로 양치해 입속 유해균을 씻어낸 다음에 물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경욱 씨는 아침마다 양치를 먼저 하셨고 몇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가 덜 더부룩하고 감기도 덜 걸려요. 전엔 환절기마다 고생했거든요. 이처럼 아침 양치는 하루의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목을 보호하고 입속 환경을 정돈하고 위장 건강까지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구강세균이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아침 양치와 장 건강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타이밍은 바로 잠자기 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마무리하며 양치질까지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침 분비는 급격히 줄고 입속은 밤새 건조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건 곧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자기 전 양치는 입안의 세균이 증식할 밤 시간을 통째로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양치질을 먼저 하나요? 소금물 양치를 먼저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양치질 후에 소금물 양치입니다. 칫솔질로 큰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소금물 양치로 세균을 억제하고 점막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외출 후 귀가했을 때도 매우 유효한 타이밍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나 병원, 대중교통을 다녀온 후라면 손을 씻는 것만큼 입속 세균을 씻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입과 코 점막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가장 주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한 균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양치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58살 박선영 씨는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오랜 기간 장기침에 시달려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감기약도 항히스타민제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 씻고 소금물로 입 먼저 헹궈 보세요. 그렇게 2주만 실천하고 다시 오신 날 박선영 씨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신기하게 그 장기침이 멈췄어요. 이제 퇴근하면 물부터 안 마시고 양치부터 해요. 이처럼 일상 속 특정 시간대에 양치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감기나 인후염은 물론이고 비염이나 입냄새 같은 증상까지 줄어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 중 언제 양치를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해주면 밤새 입안에 증식한 유해균을 삼키지 않고 바로 씻어낼 수 있어 훨씬 상쾌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밖에서 접한 세균들이 몸에 자리 잡기 전에 입안을 정리해주면 감기나 감염성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하는 양치는 음식을 통해 산성화된 구강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해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양치는 밤새 침 분비가 줄어드는 시간 동안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중 언제 양치를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면 밤새 증식한 세균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는데 이때 양치로 세균을 제거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출 후에도 양치가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접한 세균들을 씻어내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하는 양치는 음식으로 인해 산성화된 입안 환경을 중화시켜 줍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런 환경은 충치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건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양치는 밤 동안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침 분비가 크게 감소하므로 자기 전 양치로 세균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소금물 양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특정 증상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양치법을 변형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몇 가지 재료를 더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감기나 인후통이 자주 있는 분들께는 생강 소금물 양치가 효과적입니다. 67살 정미정 씨는 겨울만 되면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해 손주들과 대화조차 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분께 소금물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 양치하도록 권했더니 일주일 후 목이 아플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손주가 할머니 목소리가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생강에는 항염 성분이 있어 목의 부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단 음식이나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양치가 좋습니다. 70살 김진우 씨는 커피와 단 것을 좋아해서 6달마다 충치가 생겼습니다. 그에게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칼끝으로 살짝 넣어 양치하도록 제안했더니 2달 후 치과 검진에서 충치가 없어 놀라셨습니다. 입안이 훨씬 개운하고 단 것을 먹어도 이가 덜 시려요 라고 말씀하셨죠.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감기가 자주 오시는 분들께는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양치를 추천합니다.
72살 이재순 씨는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했지만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넣어 양치한 후 이번엔 감기 기운이 와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균 물질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조합을 시도하실 때는 재료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시작하세요. 생강은 목 문제에, 베이킹소다는 충치 예방에, 프로폴리스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매번 소금물을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생리식염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리식염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생리식염수는 보존제가 없어 안전하지만 마트나 인터넷에서 파는 의약예품은 보존제가 들어있어 입안에 직접 사용하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65살 이영자 씨는 의약예품 생리식염수로 양치했다가 입안이 따가워졌습니다. 그러니 꼭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표시된 생리식염수를 고르세요. 또한 개봉 후에는 이틀 안에 사용하고 남으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중에 노출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20ml짜리 소포장 제품이 위생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목이 잠깐 아프거나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나는 정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작은 신호로 경고를 보내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결국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 2번의 소금물 양치라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사례들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충치 하나 없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한 소금물 양치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감기로 자주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치과를 자주 찾는 친구가 생각나신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건강하게 합니다. 약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 대응하는 방법이지만 습관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힘이 있습니다. 약은 누군가가 처방해 주어야 하지만 습관은 스스로 선택하고 지킬 수 있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30초만 양치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루 한 번, 자기 전에만 하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아침까지 늘려가면 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치료가 아닌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소금물 양치라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입은 건강한 몸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마음챙김 채널에서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